근거가 아주 박약한 그런 의혹 보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조국 후보자가 딱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니까 문제 소지가 있는 기사들을 전부 삭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몇 언론 매체가 반박성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그중에 한 매체의 제목을 보면 조국 보도 118만 건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이런 제목을 달아서 이런 의혹을 갖는 시민들을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매체들의 논조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검색 조건을 좀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사를 검색 사이트에서 노출을 해주는 클러스터링 이런 분류를 조금 달리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118만 건, 100만 건이 아니고 한 30일 동안 6, 7만 건으로 확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삭제된 게 아니고 이 포털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알고리즘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매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생산된 기사가 6, 7만 건이라면 지금 네이버에 검색 제휴를 맺고 있는 언론사가 640여 개라고 하니까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한 매체당 3건의 기사를 생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평균 3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매체들은 이런 보도를 하면서 실제로는 언론이 편파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 의혹 보도가 과잉도 아니었다, 과도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주장을 뭐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어렵죠. 실제로 시민들이 갖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SNS에서 지금 돌고 있는 사진만 보더라도 8월 9일부터, 그러니까 8월 9일이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8월 31일까지 69만 건의 기사가 검색이 됐었는데 닷새 뒤에 검색을 해보니까 12만 6천 건으로 80% 이상 줄었다. 나머지 90%의 기사는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런 의문이 있고, 저도 지난 9월 3일 방송분에서 8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25일 동안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이 되는 기사가 63만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기간의 기사를 지금 검색을 해보면 9만 1천 건밖에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86%, 53만 9천 건의 기사가 어디로 갔나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이게 네이버만의 문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구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이 기사량도 11일에는 126만 건에서 14일에 검색을 해보니까 7만 1천 건으로 줄었다. 90% 이상 기사가 사라졌다. 이런 증빙 자료들이 지금 네티즌들에 의해서 속속 지금 SNS를 통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네이버가 지난 9월 6일에 공지를 하나 띄웠었습니다. 9월 6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뉴스 검색 결과가 간헐적으로 정상 서비스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다 복구해서 정상 서비스 되고 있다. 이렇게 공지를 띄웠는데요. 9월 6일이면 청문회 당일입니다. 청문회 당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 1시간 동안만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의 해명을 믿더라도 80% 내지 90%의 기사가 지금 사라진 이 마당에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자, 제가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이 된 8월 9일부터 25일간의 기간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던 2016년 12월 3일부터 25일간의 기사가 얼마나 나왔나를 보니까 지금 검색을 해도 15만여 건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박근혜 기사가 더 많았냐? 최근에 조국 기사가 더 많았냐? 이거는 뭐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죠. 비슷한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매체당 보도한 물량이 비슷하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은 네이버의 포털 검색 제휴를 한 언론 매체가 2016년에 300여 개에서 지금은 640여 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었어요. 일단 검색에 걸리는 언론 매체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일부 매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기사는 포털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기사들을 1년 반 전, 2년 반 전 기사를 검색을 해보세요. 포털에서 일절 검색이 안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비슷한 물량을 매체당 보도를 했다면 지금 박근혜 때보다 2배, 3배 많은 기사가 서비스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조국 관련된 기사가 그러면 이렇게 팍 줄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월요일자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9월 9일자로 검색을 해보니까 총 기사가 5,940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640여 개 매체로 나누면 한 매체당 9.3건. 특히 조중동의 경우에는 3개 신문에서만 230건을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매체당 77건에 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 그 이전에 쏟아졌던 엄청난 물량의 기사들이 7, 80% 이상 전부 삭제되고 있다.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갖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몇몇 매체가 나서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우지 않았고 언론들이 기사를 삭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포털 검색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있죠. 결론적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입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윤석열의 정치검찰.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백지공소장에 증거도 없는 재판에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그럴 리는 없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가 기가 막힌데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수익은닉법 위반,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대체 대학 교수가 지은 죄가 이리도 많은 건가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한 검찰입니다. 만일 0.0001%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그건 사법 카르텔이 가동된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도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일일 겁니다. 그냥 검찰의 정치쇼일 뿐인 거죠. 지난주에 미처 챙기지 못한 중요한 뉴스들이 있어 정리해볼까 합니다. 지난 18일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JTBC를 저격했는데요. 유 이사장은 유시민의 알렐레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경록 차장 인터뷰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면서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김경록 PB가 제일 먼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려 했고 어떤 경위로 그게 안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뤄진 게 KBS 인터뷰였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KBS 인터뷰에서 엄청난 실망감을 느껴 JTBC에 접촉을 했는데 손석희 사장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JTBC와 인터뷰를 하려다가 안 됐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생각했는데 거긴 또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제게 이메일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함께 알릴레오에 출연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언론 입장에선 지난 2달간 진행된 여러 이슈 중 가장 핵심적인 뉴스메이커였고 인터뷰하게 되면 당연히 특종이 많이 나오는데 왜 JTBC가 받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김 차장이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한다며 그것까지는 자세히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하여튼 손석희 사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또 JTBC가 엄청 욕을 먹었다며 시청자들이 세월호 참사 때부터 탄핵 국면을 지나기까지 JTBC는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진실을 파헤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균형 감각 있는 언론사로 받아들였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JTBC가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손석희를 변화시킨 걸까요? 조국 정국에서 보여준 손석희와 JTBC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웠고 저는 공식적으로 손석희를 버렸다고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 당일 앵커 브리핑에서 손석희 앵커는 이제는 피 묻은 셔츠를 벗어버리자는 멘트로 저에게 충격을 넘어 전율까지 느끼게 했는데요. 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의 이런 변심과 변절의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용서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본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먼저 추진 통과시키기로 당론으로 정한 건데요. 또 국회의원 중에 자녀들 대학 입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특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두 건 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위협적인 카드인데요. 이는 조국 전 장관으로 시작된 논란에서 다들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참에 판을 키워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왜 청와대와 고위공무원은 빼놓는 것이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 신용내고 있다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당에서도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내놓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참에 더욱 강하게 조국 정국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검찰과 한국당 그리고 언론의 민낯이 드러났고 거기에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염원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문제도 확인됐고 명분도 얻었습니다.